우연히 남편의 서재에서 신우의 이름이 적힌 강남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견했을 때 내 손발은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아오면서도 입버릇처럼 구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를 달고 살던 남편이 시어머니와 짜고 내 인감도장을 훔쳐 내가 전액 현금으로 산 아파트 명의를 몰래 넘겨버린 것이다. 다들 내가 회사 일에 치여 집안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겠지. 좋아, 그토록 번듯한 결혼식을 원한다면 서울 최고급 호텔 예식장에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특별한 선물을 안겨주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도어록에서 짧은 기계음이 울리고 문이 튕기듯 열리는 순간 마늘과 고춧가루가 뒤섞인 강렬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나는 현관에 서서 구두를 벗었다. 거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걸레로 대충 바닥을 훔치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문 열리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내 어깨 너머로 현관 측면에 있는 수납장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나는 수납장 위에 가방을 올려놓으며 깍듯이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있던 플라스틱 대야에 걸레를 휙 던져넣고는 무릎을 탁탁 털었다. 막 담근 겉절이 좀 가져왔다. 온 김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질러진 꼴이 하도 기가 막혀서 대충 치워놨어. 넌 허구한 날 회사에서 산다지만 우리 지훈이는 퇴근하고 와서 깨끗한 소파에 엉덩이 한 번 못 붙이는 게 말이 되니? 시어머니의 말은 빠르고 날이 서 있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현관 옆 수납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평소라면 꽉 닫혀 있어야 할 서랍이 지금은 5mm 정도 틈이 벌어져 있었다. 고생하셨어요. 이런 일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면 되는데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싱크대 위에는 빨간 고추장 양념이 잔뜩 묻은 커다란 밀폐 용기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도우미는 무슨... 그게 다 길바닥에 돈 버리는 짓이지. 시어머니는 부엌까지 따라 들어왔다. 눈가에는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긴장감이 맴돌았다. 됐다. 너도 퇴근했으니 난 이만 가보련다. 미나 혼수 문제로 확인할 게 산더미야. 지훈이 오늘 회식 있다니까 자꾸 전화해서 달달 볶지 말고. 어머니는 손도 씻지 않은 채 서둘러 현관으로 가 신발을 꿰어 신었다. 쾅 하고 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에는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미세한 웅웅거림만 남았다. 나는 다시 현관으로 걸어가 아까 틈이 벌어져 있던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여분의 열쇠와 오래된 여권 몇 개, 그리고 내 인감도장 케이스가 들어있었다. 케이스는 아무 이상 없이 원래 자리에 놓여 있었다. 나는 케이스를 집어들고 엄지손가락으로 모서리를 쓸어내렸다. 나는 도장을 넣을 때 항상 브랜드 로고가 위를 향하도록 두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지금 그 로고는 바닥을 향해 뒤집혀 있었다. 케이스를 열자 나무로 된 도장이 그 안에 얌전히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회사의 단독 상무실에 앉아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 파일창 몇 개가 떠올랐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페이지를 열었다. 대치동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자 조용한 사무실 안에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 오로지 내 돈으로 전액을 지불하고 산 곳이었다. 회사와 가까워서 나중에 투자 목적으로 쓰려고 계속 비워두고 있었다. 웹페이지가 2~3초 정도 로딩되었다. 진행 표시줄이 끝까지 차오르고 마침내 전자등기부등본 화면이 떴다. 나는 마우스 휠을 굴려 소유권 이전 항목에 시선을 멈췄다. 접수일은 15일 전. 현재 소유자는 박미나. 모니터는 차갑고 하얀 빛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그 세 글자의 이름을 보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중앙난방 에어컨의 찬 바람이 손등에 닿자 피부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계좌 이체 내역도 매매 계약서도 없었다. 내 집이 법적으로 이미 신우이의 재산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내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내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만 했다. 나는 인터넷 창을 닫고 책상 위에 차 키를 챙겨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지하 주차장은 어둑어둑했다. 나는 지훈의 차로 다가갔다.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자 은은한 방향제 냄새와 답답한 가죽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나는 손을 뻗어 룸미러 뒤쪽에 꽂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낸 뒤 챙겨온 노트북에 연결했다. 15일 전 폴더를 열고 날짜 순으로 정렬하여 그 즈음의 녹음 파일들을 찾아냈다. 빨리 감기, 재생. 지훈이 라디오를 듣는 소리, 교차로에서 경적을 울리는 소리들을 건너뛰었다. 그러다 어느 목요일 오후, 차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배경음으로는 창밖으로 쌩쌩 부는 바람 소리가 섞여 있었다. 지훈아, 네 동생 이번 혼처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알지? 평창동 의사 집안이야. 그 사람들이 못 본 게 뭐가 있겠니? 우리 미나가 번듯한 혼수 하나 못 챙겨가면 시집가서 기나 제대로 펴고 살겠어?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대치동 그 아파트는 윤진이가 결혼 전에 자기 돈으로 산 건데 지훈의 목소리는 마치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하는 것처럼 웅얼거렸다. 윤진이 걔는 돈도 많은 애가 그깟 아파트 하나에 목을 매겠니? 그 잘난 대기업 상무식이나 되는데 1년 보너스만 모아도 작은 아파트 하나는 거뜬히 사겠다. 그 집 좀 미나 혼수로 주면 어때서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뻔뻔하고 날카롭게 높아졌다. 게다가 넌 이 집안의 가장 아니냐? 가장이 마누라 도장 하나 좀 쓰는 게 대수야? 명예 이전 절차는 내가 다 알아봤어. 도장이랑 증명서만 있으면 일사천리야. 기차는 이미 떠났고 엎질러진 물인데 지가 나중에 안다고 감히 어쩌겠어? 그깟 아파트 하나 때문에 감히 우리 박씨 집안이랑 인연 끊기라도 하겠대? 녹음 파일 안에서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이어서 깜빡이를 켜는 째깍째깍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혹시나 윤진이가 뒷조사라도 하면 너 입 다물고 나 입 다물고 미나만 조용히 하면 걔가 무슨 수로 알아내? 허구한 날 일밖에 모르는 앤데 1년에 한 번 그 집에 가볼까 말까 하잖아. 얼른 밟아. 저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나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노트북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나는 메모리 카드를 뽑아 코트 주머니에 넣고 차 문을 밀며 밖으로 나갔다. 사무실로 돌아와 정숙이 앞으로 갔다. 종이컵을 하나 꺼내 들고 얼음물 버튼을 꾹 눌렀다. 차가운 물줄기가 종이컵 바닥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컵 가득 물을 받은 나는 고개를 젖혀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가벼운 경련을 일으켰다. 나는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정확히 던져 넣었다. 미나의 결혼식까지는 이제 딱 사흘이 남아 있었다. 강남구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집. 복도에는 두꺼운 카페트이 깔려 있어 모든 발소리를 빨아들였다. 육중한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방 한가운데 길다란 좌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있었다. 방금 미용실에 다녀왔는지 스프레이를 잔뜩 뿌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완벽한 올림머리였다. 그 옆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고 미나는 화려한 큐빅이 박힌 네일아트를 한 손으로 연신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지훈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왜 이렇게 늦어? 어른을 기다리게 하는 게 그 잘난 대기업 상무님의 예의니 시어머니가 나를 흘겨보며 테이블 위에 물수건을 집어 손을 닦았다. 퇴근 시간이라 테헤랄로가 좀 막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나는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종업원이 음식을 내오기 시작했다.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골뱅이 무침을 집어 입에 넣고 두어 번 씹더니 불쑥 입을 열었다. 어제 미나 시댁에서 또 전화가 왔지 뭐냐. 미나가 해가는 대치동 아파트가 아주 마음에 쏙 드신단다. 평창동 사돈어른들이 그러시더라. 역시 우리 박씨 집안이 뼈대 있고 든든해서 참 다행이라고. 미나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턱을 치켜들며 웃어 보였다. 당연하지.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결혼하면 그 아파트 리모델링부터 싹 다시 할 거래. 이탈리아제 수입 소파도 시어머니 취향으로 새로 맞추시기로 했어. 아이고, 그거 엄청 비쌀 텐데 시어머니는 입으로는 비싸다고 하면서도 우쭐한 마음에 얼굴에 주름이 활짝 펴졌다.
어머니는 나를 향해 턱짓을 했다. 윤진아, 너 혼자만 먹지 말고 우리 미나 빈잔 좀 채워줘라. 며느리가 어쩜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묵직한 노스의 주전자를 집어들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미나의 곁으로 다가가 주전자를 기울였다. 물줄기가 하얀 백자 컵 안으로 고요하게 흘러들었다. 단 한 방울도 튀지 않았다. 지훈이 나를 힐끔 보더니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헛기침을 했다. 엄마, 윤진이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이런 건 그냥 종업원 부르면 되잖아요. 종업원이 따르는 거랑 며느리가 따르는 게 같니? 이게 다 집안의 법도야. 시어머니가 지훈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나는 주전자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괜찮습니다. 미나 아가씨도 이제 곧 의사 사모님이 되실 텐데 이 정도 잔심부름은 제가 당연히 해야죠. 미나는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숨길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새언니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네. 앞으로 우리 두 집안 왕래할 일도 많을 텐데 언니가 신경 좀 많이 써줘. 나는 정성껏 화장한 그녀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아주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식사는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내내 사돈댁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시댁 친척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대치동 아파트가 이번 결혼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떠들어댔다. 나는 간간히 맞장구를 쳐주며 순종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끝까지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반차를 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빌딩. 나는 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30대의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최 변호사가 내가 건넨 자료들을 책상 위에 늘어놓고 있었다. 서 상무님, 의뢰하신 주민센터 CCTV 녹화 영상 확보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15일 전 오후 2시 10분입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질은 약간 거칠었지만 시어머니의 모습은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주민센터 민원 창구로 다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바로 내 인감증명서 위임장이었다. 현행법상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때는 반드시 대리인이 본인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제출해야만 한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펜을 든 채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카메라는 어머니가 내 서명을 위조하는 동작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작성을 마친 시어머니는 내 현관 서랍에서 훔쳐간 인감도장을 꺼내 힘주어 도장을 찍었다. 창구 직원은 신분증을 대조한 뒤 위조방지 워터마크가 찍힌 인감증명서를 어머니에게 건넸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되나요? 영상 속 시어머니가 증명서를 가방에 쑤셔 넣는 모습을 보며 내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매우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기죄입니다. 최 변호사는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전문가의 어조로 대답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20억 원을 호가함으로 인한 거액의 재산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 영상과 상무님의 실제 서명 대조 결과, 그리고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면 즉각 입건될 사안입니다. 나는 태블릿 PC를 다시 밀어놓고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응시했다. 지금 당장 소송을 걸면 명예 이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불법으로 이전된 부동산 명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등기를 말소하고 원래 소유주인 상무님 명의로 원상 복구됩니다. 다만 소송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개월은 너무 깁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2번 톡톡 두드렸다. 최 변호사님, 아가씨 결혼식이 당장 모레입니다. 저는 그 몇 달 동안 내 집이 시누이의 주택담보대출에 쓰이거나 남의 손에 홀랑 넘어가는 꼴을 두고 볼 생각이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손에 든 수첩을 펼쳤다. 그렇다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주세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법원에 제출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그 집이 오늘부로 완벽하게 동결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단일 원어치도 건드릴 수 없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종이 위에 내용을 받아 적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가처분 신청은 금방 인용될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이 내용이 기재되는 순간 그 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땅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 단추를 채웠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전날 오후 3시 정각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윤진아, 너 퇴근 안 했냐? 당장 안 뛰어오고 뭐해? 내일이 예식인데 붙여야 할 전이 산더미야. 내가 이 늙은 뼈다귀를 이끌고 주방에 몇 시간이나 서 있으란 말이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쏟아졌고 배경으로는 뒤집개가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들려왔다. 네, 지금 갈게요.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30분 뒤 나는 시어머니 댁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바닥에는 낡은 신문지가 잔뜩 깔려 있었고 전기가 연결된 대형 그릴 옆에는 밀가루 반죽을 뒤집어 쓴 애호박전, 동태전, 꼬치전이 대야 한가득 쌓여 있었다. 집안은 매캐한 기름 냄새로 진동을 했다.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는 긴 젓가락으로 그릴 위에 전을 뒤집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어머니의 시선이 내 손끝에 머물렀다. 나는 각이 딱 떨어지는 검은색 트렌치코트 차림에 핸드백 하나만 달랑 들고 있었다.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얘야,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대야에 휙 집어 던졌다.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다. 너 전 부치러 오면서 앞치마 하나 안 챙겨오고 빈손으로 덜렁덜렁 와? 나는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에 선 채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진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왜 말이 없어? 꿀 먹은 벙어리야?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기본적인 도리를 몰라? 미나가 내일 평창동으로 시집을 가는데 명색이 새언니라는 년이 이깟 정성 하나 들이기가 싫어. 시어머니는 허리에 두 손을 얹고 씩씩거리며 앞으로 두어 걸음 다가왔다. 나는 낡은 신문지를 밟고 선 어머니의 슬리퍼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완벽한 비즈니스용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님 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전기 그릴에서 지글거리는 튀김 소리를 덮기에는 충분했다. 화내지 마세요. 저는 안 붙일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내일 아가씨 결혼식에는 제가 사돈댁에서도 두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엄청나고 훌륭한 선물을 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멈칫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큰 선물. 절대로 평생 잊지 못하실 아주 귀한 선물이요. 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내 말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듯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내가 웬일로 눈치껏 구는구나. 평창동 사돈 어른들이 어떤 분들인데 어디서 싼 티 나는 싸구려 가져와서 망신시키지 마라. 됐다. 넌 어차피 전 붙일 줄도 모르는 거 여기 있어 봐야 거치적거리기만 하니까. 가버려.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젓더니 다시 휙 돌아서서 전을 뒤집기 시작했다. 나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데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지훈과 딱 마주쳤다. 나를 본 지훈은 흠칫 놀라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내 팔을 끌고 비상계단 구석으로 갔다. 윤진아, 벌써 가는 거야? 우리 엄마가 또 무슨 험한 말 한 건 아니지? 지훈이 몸을 낮추고 속삭였다. 그의 눈빛에는 늘 그렇듯 비굴한 아첨이 배어 있었다. 아니야, 나는 내 팔을 꽉 쥔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굳이 뿌리치지 않았다. 다행이다. 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쭈뼛거리며 다시 입을 열었다. 윤진아, 내일 우리 미나한테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 사돈댁이 볕에 있는 의사 집안이라 오시는 하객분들도 다들 사회적 지위가 있으시고 체면을 엄청 중시하시거든. 그러니까 내일 예식장에서는 우리 엄마한테 적당히 좀 맞춰주고 행여나 딴소리 하지 마. 알았지? 나는 눈앞에 이 남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결혼생활 3년, 이 인간의 유약함과 이기심은 늘 착하고 무뚝뚝하다는 가면 속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었다.
블랙박스 안에 그 녹음 파일을 듣기 전까지는 그의 뼛속까지 자리 잡은 그 공범의 본성을 나조차도 완전히 꿰뚫어 보지 못했었다. 나는 천천히 팔을 빼내고 트렌치코트 소매의 구김을 반듯하게 폈다. 걱정 마. 나는 그의 눈을 보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미소를 유지했다. 내일은 절대로 딴소리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지훈은 그제야 살았다는 듯 숨을 내쉬었고 잔뜩 굳어있던 어깨가 금세 축 늘어졌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코트 소매 끝이라도 만져보려 했다. 나는 고개를 돌리며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비상계단의 시멘트 바닥 위로 하이힐 굽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래, 그럼 됐어. 지훈은 무안한 듯 손을 거두고는 자기 양복 바지 허벅지에 손바닥을 쓱쓱 문질렀다. 우리 엄마 성격 너도 잘 알잖아. 입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속은 착한 분이야. 내일 평창동 쪽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니까 내일 하루만 잘 넘기고 미나식만 무사히 올리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질 거야. 그렇겠지. 억지로 평화를 가장하려 애쓰는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대꾸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나는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다. 지훈은 따라오지 않았다. 아마도 서둘러 어머니에게 달려가 며느리가 완전히 순응했으며 내일 완벽한 들러리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기쁜 마음으로 보고하겠지. 아파트를 빠져나오자 서울의 초겨울 맵찬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나는 당장 시동을 거는 대신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 상무님 위수하기 너머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최 변호사님, 내일 오전 11시 강남구 그랜드 호텔입니다. 나는 아뷰리창 너머로 앙상한 나뭇가지를 무심히 바라보았다. 경찰 쪽과는 조율이 끝났습니까?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과 체포영장 신청 서류를 모두 접수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피해 금액이 워낙 크고 증거가 명백하여 경찰 측에서도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할 겁니다. 최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정말로 결혼식 현장에서 덮치실 생각이십니까? 그림이 상당히 험악해질 텐데요.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지 않으면 그 인간들은 평생 아픔이 뭔지 모를 테니까요.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조수석에 툭 던진 뒤 가속 페달을 밟았다. 다음 날 오전 강남구 그랜드 호텔. 호텔 정문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었다. 각 잡힌 유니폼을 입은 발레 파킹 직원들이 능숙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직원에게 차 키를 넘기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두툼한 양목 카페 위 깔린 로비로 들어섰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생화 백합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콤하고 짙은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안내판을 따라 2층의 호화로운 연회장으로 올라갔다. 입구에는 벌써 화환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다. 화환의 리본마다 어느 병원 원장, 어느 의료재단 이사장 같은 쟁쟁한 직함들이 적혀 있어 평창동 의사 집안이라는 사돈댁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과시하고 있었다.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는 지훈이 새로 맞춘 최고급 정장 차림의 분홍색 혼주꽃 장식을 가슴에 달고 하객들이 건네는 두툼한 흰 봉투를 굽신거리며 받아 챙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연회장 대문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서서 검붉은 색의 최고급 실크 한복을 뽐내고 있었다. 샵에서 만진 올림머리는 스프레이를 얼마나 뿌렸는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찌를 듯이 번쩍거렸다. 내가 다가가는 것을 발견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피어있던 웃음꽃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어머니는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았다. 나는 오늘 장식이 전혀 없는 아주 단순하고 깔끔한 진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액세서리 하나 걸치지 않았고 화장조차 눈에 띄지 않게 옅게 한 상태였다. 넌 꼴이 왜 그따위로 칙칙해? 정신이 나갔어? 오늘 우리 미나 일생일대의 제일 중요한 날인데 무슨 회사 회의하러 온 사람처럼 입고 오면 평창동 사돈 어른들이 우리 집안을 퍽이나 대단하게 보시겠다. 시어머니는 하객들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꾹 눌러깐 채 속사포처럼 쏘아붙였다. 이 옷차림이 가장 단정합니다. 어머님, 나는 그 말에 굳이 사과하지 않고 곧장 혼주석 옆 가족들 자리로 가서 섰다.
시어머니가 나를 매섭게 흘겨보며 막 성질을 부리려는 찰나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녀 몇 명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곁눈질로 발견했다. 어머니의 얼굴에 가득했던 분노는 마치 다리미로 다린 듯 순식간에 쫙 펴지더니 다시금 아부하는 미소가 한가득 피어올랐다. 아이고, 사돈어른. 오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쪼르르 달려나가 맨 앞에 오던 안사돈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안사돈은 옅은 금빛 한복을 차려입고 목에는 알이 굵은 남양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을 내리깔아보는 듯한 시선으로 시어머니의 손에서 가볍게 자신의 손을 빼내며 입가에 고상한 미소를 띄었다. 사돈, 오늘 참 좋은 날이네요. 하객들은 얼추 다 오셨습니까? 네네, 얼추 다 왔습니다요. 시어머니는 몸을 돌려 나를 앞으로 획 끌어당겼다. 사돈, 이쪽이 우리 큰며느리 윤진입니다. 그 큰 IT 기업에서 상무로 있다지요. 안사돈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내 진회색 정장에 1초쯤 시선을 머물며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 서 상무님이시군요. 우리 혁진이가 미나를 얻게 된 건 참 복이지요. 미나는 얼굴도 예쁘지만 혼수도 어찌나 융숭하게 해왔는지. 대치동 그 아파트, 제가 어제 한번 다녀왔는데 위치가 기가 막히더군요. 사돈께서 딸을 위해 정말 큰 출혈을 감수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눈이 실눈이 되도록 활짝 웃느라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모여들었다. 그럼요. 우리 박씨 집안의 하나뿐인 귀한 딸인데 당연히 최고로 해줘야지요. 두 아이가 앞으로 평창동에서 잘 살기만 한다면야 그깟 대치동 아파트 한 채가 대수겠습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곁눈질로 힐끔힐끔 내 쪽을 살폈다. 그 눈빛에는 경고와 함께 은밀한 우월감이 가득 차 있었다. 나를 떠보는 동시에 대놓고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라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내가 감히 들쑤실 배짱이라도 있냐고. 나는 안사돈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끌어올려 한치의 틈도 없는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지어 보였다. 대치동 그 아파트는 정말이지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자산이죠. 오늘 같은 훌륭한 결혼식에 그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을 겁니다. 내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는지 얼굴의 미소가 한층 더 방자해졌다. 어머니는 내 팔을 툭툭 치며 말했다. 됐다. 여기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지 말고 신부 대기실에 가서 미나 뭐 필요한 거 없나 보고 물이나 한 잔 떠다 줘라. 명색이 새언니인데 눈치껏 좀 굴어야지. 나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서 복도 끝에 있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다. 묵직한 양문형 원목 문을 열고 들어가자 대기실 안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환했다. 한가운데 노인 소파 위로 거대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다. 미나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빼곡히 박힌 길게 늘어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진주 티아라를 쓴 채 포토그래퍼의 카메라 렌즈를 향해 온갖 수줍은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발견한 미나는 웃음을 거두고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새언니, 왔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거만하게 턱만 까딱거렸다. 마침 잘 됐네. 나 목말라. 저기 정수기에서 미지근한 물 좀 떠다 줘. 빨대 꽂는 거 잊지 말고. 이 립스틱 샵 원장님이 30분이나 공들여 발라준 거라 지워지면 안 되거든. 옆에서 드레스 자락을 정리해주던 메이크업 헬퍼가 민망한 듯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나는 구석에 있는 정수기로 다가가 종이컵을 빼들고 미지근한 물을 반쯤 받았다.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 비닐을 벗겨 꽂은 뒤 미나 앞으로 가져다 주었다. 미나는 내 손에 들린 컵에서 물을 한 모금 빨아 마시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물이 너무 미지근하잖아. 뭐 됐어. 그냥 마실게. 그녀는 거울 너머로 나를 보며 입꼬리를 올려 득의양양하게 웃었다. 새언니, 밖에 쫙 깔린 거 다 봤지?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우리 신혼여행 다녀오면 대치동 그 집 다 뜯어고쳐서 내 취향대로 프렌치 빈티지 스타일로 꾸며주시겠대. 언니는 그물에서 놀아서 보는 눈도 높을 텐데 나중에 가구 고를 때 좀 도와줄래? 그녀는 대치동이라는 세 글자에 유독 힘을 주어 발음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도발이 번뜩였다. 블랙박스 안에서 행여나 내 뒷조사에 걸릴까 봐 벌벌 떨던 그 박미나는
지금 식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과 초호화 웨딩드레스, 그리고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20억짜리 자산에 완전히 간입에 밖으로 나와버린 것이다. 그녀는 내가 이 자리에서 꼼짝없이 굴욕을 삼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럼 나는 그녀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티아라를 응시하며 아주 가볍게 대답했다. 너희한테 인테리어 공사할 기회가 남아만 있다면 기꺼이 도와줄게. 미나는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문밖에서 사회자의 멘트가 연 회장의 웅장한 스피커를 타고 층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내빈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신랑 이혁진 군과 신부 박미나 양의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이오니 하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식장 안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이크업 헬퍼는 즉각 긴장하며 마지막 수정 화장에 들어갔다. 나는 미나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고 몸을 돌려 대기실을 빠져나왔다. 연회장 안은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이미 새하얀 식탁보가 깔린 원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깔끔한 조끼를 차려입은 호텔 직원들이 유령처럼 테이블 사이를 미끄러지듯 누비며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다. 나는 버진 로드와 가까운 혼주석 쪽 원탁에 앉았다. 내 옆에 자리 잡은 지훈은 이마에 송글송글 식은 땀이 맺힌 채 냅킨으로 연신 손바닥을 닦아대고 있었다. 홀 정면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단상에 선 사회자가 마이크를 쥐고 열기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이 축복받은 날의 신부 박미나 양과 신랑 이혁진 군이 성스러운 결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가 어머님들의 화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해 주십시오. 장중한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다. 연회장 뒤편에 거대한 조각문이 서서히 양쪽으로 열렸다. 시어머니와 안사돈이 버진 로드 끝에 나란히 섰다. 시어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평생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얼굴 한가득 띤 채 우아하게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버선 코가 붉은 카페트를 밟으려는 찰나 굳게 열린 대문 밖에서 갑자기 극도로 불길하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터져나왔다. 지각한 하객들이 떠드는 소리가 아니었다. 육중하고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지직거림이 마구 뒤섞여 있었다.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뒷자리에 앉아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절반쯤 열려있던 양쪽 문이 외부에서 가해진 엄청난 힘에 의해 쾅 하고 젖혀지며 벽에 부딪혀 둔탁한 굉음을 냈다. 남색 정복을 입은 경찰 4명이 큼직한 보폭으로 연회장 안을 향해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삼단봉과 수갑이 매달려 있었고 묵직한 경찰 워커가 카페트 위를 밟을 때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숨막히는 압박감이 꽃장식과 샴페인으로 잔뜩 치장된 예식장의 화려한 필터를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단상에 있던 사회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마이크를 통해 그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새어나갔다. 웅장한 음악만이 눈치 없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가장 앞장서서 들어온 경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장내를 휙 둘러보았다. 마이크도 없었지만 고요해진 홀 안에 쩌렁쩌렁한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조정숙 씨가 누굽니까? 박지훈 씨 어디 있습니까? 장내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수백 쌍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버진 로드 입구에 선 시어머니에게 꽂혔다. 허공에 떠있던 시어머니의 발이 멈칫했고 얼굴에 가득했던 미소는 완전히 얼어붙어 흉측한 경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던 안사돈은 기겁을 하며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쳐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쫙 벌렸다. 지훈이 의자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 바람에 무릎이 테이블 다리에 부딪혀 쿵 소리가 났다. 그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덜덜 떨며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채 눈앞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차가운 얼음물을 한 모금 넘겼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흔들림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혼주석을 걸어 나와 버진 로드의 가장자리에 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경찰에서 내 쪽으로 쏠렸다. 형사님 운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적막한 홀 안에서 글자 하나하나가 뼛속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팔을 들어 올리고 검지로 허공의 직선을 그어버진 로드 반대편에 선 시어머니를 정확히 가리켰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동해 그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지훈을 향했다.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나는 형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내뱉었다. 타인의 인감도장을 절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거액의 재산을 횡령한 피의자들, 저기 있습니다. 누군가 마이크 스탠드를 건드린 모양인지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하울링 소리가 삑 하고 울렸다. 너, 이 미친년아. 내년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극도의 충격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그녀의 얼굴은 터질 듯이 시뻘개졌고 목덜미에는 핏대가 툭 붉어져 나왔다. 어머니는 앞뒤 잴 것 없이 한복 치맛자락을 거머쥐고 내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돌진했지만 두 걸음도 떼기 전에 날랜 경찰 2명에게 양어깨를 짓눌렸다. 이거 놔라. 내가 전현 시어미야.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라고.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고 샵에서 공들여 올린 머리가 산발이 되어 비녀가 카페트 위로 툭 떨어지는 꼴이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경찰이 사람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어. 저 독사 같은 년이 앙심을 품고 우리를 모함하는 거라고. 팀장으로 보이는 형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가방에서 붉은 직인이 찍힌 문서를 꺼내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조정숙 씨, 박지훈 씨, 우리는 서윤진 씨의 고발을 접수했으며 확실한 CCTV 영상과 녹취록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15일 전 당신들은 서윤진 씨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서윤진 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를 박민아 씨 앞으로 불법 명예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형사는 기계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읊었다. 하지만 그 법 조항 따위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이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 하객들, 특히 평창동 사돈댁 친척들은 대치동 아파트와 불법 명예 이전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머머, 그게 작물이었다고? 며느리 집을 훔쳐다가 지 딸 혼수로 보냈다는 거야, 지금? 도대체 뼈대가 얼마나 천박한 집안이길래 저런 짓을 해?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잖아. 안사돈은 제자리에 선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그녀 목에 걸린 그 고상한 남양 진주 목걸이가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고개를 획 돌려 경찰에게 짓눌린 시어머니를 노려보았다. 너희들 지금 도둑질한 집구석을 혼수랍시고 들고 와서 우리 혁진이를 감쪽같이 속이려 들었어. 안사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갈라졌다. 평소 체면과 교양을 목숨처럼 여기던 귀부인은 급기야 손을 번쩍 치켜들더니 쥐고 있던 클러치백을 시어머니의 상판대기를 향해 자비 없이 후려갈겼다. 이 사기꾼 년아. 어디서 굴러먹던 시궁창 같은 것들이 감히. 클러치백의 금속 장식이 시어머니의 이마를 강타하며 순식간에 시뻘건 멍자국을 남겼다. 시어머니는 이마를 부여잡고 변명하려 애썼다. 사돈, 내 말 좀 들어봐요. 그게 우리 며느리 집이니까 당연히 우리 박씨 집안 재산이지. 그게 어째서 도둑질입니까? 누가 내년 사돈이야. 안사돈이 발작하듯 비명을 내지르더니 뒤돌아 하객석의 자기 측 친척들을 향해 악을 썼다. 은하가. 다들 일어나요. 이딴 사기극은 다 엎어버려. 당장 로펌에 전화해서 저 사기꾼 새끼들 싹 다 고소해버릴 테니까. 버진 로드 끝, 신부 대기실의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었다. 미나는 크리스탈이 잔뜩 박힌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문가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안색은 입고 있는 드레스보다 더 창백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게 끌려가는 자기 엄마, 의자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자기 오빠, 치를 떨며 식장을 빠져나가는 사돈댁 사람들을 넋이 나간 듯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와 닿았다. 미나의 두 다리가 마치 뼈를 발라낸 것처럼 푹 꺾이더니 그녀는 두툼한 카페트 위 깔린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머리에 썼던 진주 티아라가 바닥에 뒹굴며 진주알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갔다.
입을 뻐끔거려 보았지만 비명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던 그 호화로운 일장춘몽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쏟아지는 쌍욕 속에서 물거품처럼 산산조각이나 형체조차 남지 않았다. 2시간 뒤 강남 경찰서. 눈을 찌르는 듯한 형광등 불빛 아래로 미세한 전류 소리가 웅웅거렸다. 형사과 사무실 안은 믹스커피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가 퀴퀴하게 뒤섞여 있었다. 나는 조서를 꾸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맞은편에서는 시어머니가 덫에 걸린 짐승처럼 의자 위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 비싸다던 한복은 이미 구겨진 시래기 꼴이 되었고 이마에는 시퍼런 혹이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난 죄 없어. 너희가 뭔데 생사람을 잡아. 시어머니는 철제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고 그 진동에 연필통이 덜그럭거렸다. 내가 서윤진이 시험이야. 걔가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 집안 소유란 말이야. 내 맘대로 며느리 집을 내 딸 혼수로 주겠다는데 그게 왜 죄가 돼. 세상 천지의 시어미를 경찰서에 쳐넣는 며느리년이 어딨어. 말이 되냐고. 당신들 경찰 맞아? 저런 천하의 페르나 같은 년을 안 잡아가고 뭐 하는 거야? 조서를 작성하던 젊은 형사가 미간을 팍 찌푸리며 볼펜으로 책상을 툭툭 쳤다. 조정숙 씨, 여긴 경찰서지 아줌마네 안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며느리 재산이 시댁 재산이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CCTV에 도장 훔치고 서명 위조하는 거 다 찍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문서 위조의 사기죄란 말입니다. 경찰의 자비 없는 반박에 시어머니의 두 눈은 당장이라도 피눈물이 쏟아질 듯 핏발이 섰다. 나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던 그녀는 갑자기 손을 뻗어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파란색 플라스틱 결제 서류철을 움켜쥐더니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내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나가 죽어.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독사 같은 년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비틀었다. 파란색 서류철이 내 귓가를 스치고 날아가 뒤편 화이트보드에 퍽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그 안에 들어있던 종이 뭉치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다. 무슨 짓이야? 형사 2명이 총알같이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는 의자에 강제로 주저앉혔다. 경찰서 안에서 폭력까지 행사해? 이거 공무집행방해로 가중 처벌받고 싶어 환장했구만. 나는 책상에 짓눌린 채 짐승처럼 헐떡이는 그 흉측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진회색 정장의 구김을 매만졌다. 집구석에서는 어머님이 하늘 같은 호랑이 어른 노릇을 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쓰레기 더미를 내려다보듯 싸늘한 어조로 쏘아붙였다. 법 앞에서는 당장 내일 모레 수의를 입게 될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윤진아. 여보. 옆자리 취조의자에 앉아있던 지훈이 돌연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는 얼음장 같은 경찰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는 바닥을 기어와 내 바짓가랑이를 붙들려고 허우적거렸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의 손길을 피했다. 고개를 쳐든 그의 얼굴은 눈물 콧물로 엉망진창이었다. 과거의 그 위선적이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윤진아,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미나 결혼식은 완전히 박살이 났어. 평창동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예단비 싹 다 토해내는 건 물론이고 결혼식 준비금에 정신적 피해 보상, 명예훼손까지 몽땅 다 소송 걸겠대. 그게 다 얼마인 줄 알아? 지훈은 콧물을 훌쩍이며 오열했다. 우리 엄마 늙고 병드셨어. 감방에 들어가시면 돌아가셔. 엄마가 못 배우고 무식해서 법을 몰라 저지른 일이야? 다 내 동생 시집 잘 보내고 싶은 노파심에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서. 동생 시집 잘 보내고 싶으면 내 인감도장을 당당하게 훔쳐다 찍어도 되는 거야. 나는 바닥에 기어다니는 이 벌레 같은 짐승을 내려다보았다. 3년이다. 꼬박 3년을 저렇게 유약하고 이기적이며 심지어 자신의 범죄마저 위대한 모정이라는 핑계 뒤로 숨어버리는 찌질한 인간과 한 침대를 썼다니. 나는 가방에서 블랙박스 음성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꺼내 경찰 책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지훈아. 내가 차 안에서 엄마랑 짓거린 그 입증 자료들
형사님들이 진작에 다 들으셨어. 나는 그에 안면 근육이 사색이 되어 굳어가는 것을 감상했다. 넌 그게 범죄인 걸 몰랐던 게 아니야. 단지 내가 이 집안의 위대한 가장이랍시고 마누라 도장 하나쯤 쓰는 게 뭐 대수냐고 오만하게 굴었던 것뿐이지.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면 내가 감히 너희 식구들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하겠냐고 나를 아주 우습게 본 거고. 나는 허리를 굽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리는 그의 동공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내 예상이 틀렸네. 난 웬만한 건 다 감당할 수 있거든. 나는 내 등 뒤로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쌍욕과 지훈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뒤로 한 채 경찰서의 묵직한 유리문을 밀고 서울의 수산한 늦가을 밤거리로 걸어 나왔다. 그 후의 모든 일은 극도로 차갑고 오차없는 법적 절차에 따라 착착 진행되었다. 최 변호사의 업무 처리 속도는 눈부시게 빨랐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빼도 박도 못하는 철옹성 같은 증거가 되어 주었기에 법원의 판결은 일사천리로 떨어졌다. 위조된 사문서에 의해 이루어졌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에 따라 즉각 말소되었고 대치동 아파트는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다시 내 명의로 돌아왔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나는 곧장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정기일, 지훈은 영혼이 탈탈 털린 종이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단순한 외도나 가정폭력 사건이라면 재산 분할 과정에서 구질구질한 진흙탕 싸움이라도 벌일 수 있었겠지만 일가족이 공모하여 아내의 거액 자산을 가로채려 한 특수사기 및 형사사건 앞에서는 이야기가 달랐다. 남편 측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100% 유책 배우자였으며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그 어떤 분할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는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강제로 포기해야 했고 달랑 입던 옷까지 몇 개만 쑤셔 넣은 캐리어를 끈 채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듯 짐을 뺐다. 박씨 집안의 최후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절했다. 평창동 의사 집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닥에 떨어진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 일말의 자비도 없이 박씨 집안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폭격하듯 퍼부었다. 미나는 감당 불가능한 위약금과 명예훼손 배상금을 물어내느라 사채까지 끌어다 써야 했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을 피해 쥐새끼처럼 도망다니며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영원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에 더해 경찰서 내에서의 특수 공무집행방해라는 악질적인 죄질이 추가되어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정시에 퇴근하여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센서 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나를 반겼다. 나는 현관 도어록 앞에 서서 손을 뻗어 6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활짝 열렸다. 마늘 냄새는 나지 않았다. 퀴퀴한 고춧가루 냄새도 없었다. 널브러져 있는 불청객의 신발 따위도 없었다. 집 안에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숨소리만 맴돌고 있었다. 이곳은 나의 집 그 어떤 침입자도 완벽하게 차단된 오직 나만을 위한 절대적으로 안전한 요새였다. 나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 메인 조명을 켜는 대신 현관 측면에 있는 수납장 앞으로 곧장 걸어갔다. 언젠가 불법적으로 열렸던 그 서랍을 당겨 열었다. 그 안에는 여권, 여분의 열쇠들, 그리고 그 나무로 된 인감도장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나는 케이스를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다. 나무 도장은 붉은 벨벳 홈 안에 얌전히 누워 있었다. 나는 티슈를 한 장 뽑아 도장 밑바닥에 각인된 글자를 조심스레 닦아내었다. 거기에는 아직 아주 미세한 붉은 인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내 허락도 없이 내가 쓴 적도 없는 위조 위임장 위에 강제로 짓눌리며 남겨진 굴욕의 흉터였다. 엄지손가락으로 서윤진이라는 세 글자의 파인 결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인간들은 내 이름 세 글자가 새겨진 나무토막 하나만 훔쳐내면 내가 피땀 흘려 일궈온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그들은 평생 가도 모를 것이다. 이 작은 나무토막에 진정한 법적 권력과 힘을 부여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훔쳐갈 수 있는 젓갓 껍데기 상자가 아니라 바로 서윤진이라는 나라는 사람 그 자체라는 사실을
나는 도장을 다시 케이스 안에 넣고 습관처럼 엄지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매만졌다.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면이 정확히 위를 향하도록. 나는 뚜껑을 닫고 케이스를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힘을 주어 서랍을 닫았다. 둔탁한 마찰음. 서랍의 레일이 제자리에 맞물려 닫히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마침내 완벽한 제자리를 찾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